한미 정상이 오는 7일 미국 백악관에서 열리는 첫 정상회담에서 동맹 60주년 공동선언을 채택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경제 5단체장과 재계총수 등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파견됩니다. LG전자가 올해 2분기 중 베트남 북부 항구 도시인 하이퐁에 총 15억 달러 규모의 투자 인가를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이 내년 1월 1일 투자분부터 1%포인트씩 인하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강동석입니다. 금요일 코스피 지수는 뉴욕 증시 상승과 또 기관의 순매수 속에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조민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 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기관의 매수에 힘입어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3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8.5포인트, 0.43% 상승한 1965.71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날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며 경기 부양에 나선 것이 국내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미국 뉴욕 증시가 전날 경제지표 개선으로 상승하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살아났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909억 원, 290억 원어치 동반 매도에 나섰지만 기관이 1291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606억 원의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이 2.51% 상승한 것을 비롯해 의약품과 섬유의복, 통신업, 운송장비 등이 올랐습니다. 반면 보험업종이 1.3% 하락했고 음식료품과 금융업, 전기가스업도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포스코, 기아차 등이 상승한 반면 삼성생명과 신한지주, 현대중공업, NHN 등이 하락했습니다. 최근 통신업체의 상승이 무섭습니다. 전문가들 향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등 통신 3사 실적과 주가에 대한 시장의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지난달 30일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2일 KT의 실적 발표까지 통신 3사는 1, 4분기 실적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당초 전망대로 통신 3사의 실적은 마케팅비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좋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에 실망하기보다는 예상보다 선전했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이틀간 통신 3사의 주가가 크게 오른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시장의 불안 요소로 남아있던 실적을 제외하고는 최근 통신 3사를 둘러싼 사업 환경은 우호적입니다. 롱텀 에볼루션 가입자 증가로 인해 사용자당 평균 수익률, ARPU가 증가하고 있고 정부 규제와 통신 3사의 자체 자정 노력으로 과도한 마케팅 경쟁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황승택 하나대투증권연구원은 현재 LTE 가입자 증가 추세가 어느 정도 안정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마케팅 비용 대비 이용자 증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가 마케팅 경쟁 과열을 막기 위한 강화된 규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마케팅 비용 감소에 따른 이익 개선이 전망된다고 내다봤습니다. 황 연구원은 또 1, 4분기에 SK텔레콤과 KT의 실적이 별로 좋지 못했는데 이는 두 회사가 지난 1, 2월에 마케팅 비용을 많이 썼기 때문이라며 시장도 이를 충분히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혜재 대신증권연구원도 보조금은 최고가에 비례하는 데 스마트폰 중 최고 사양 모델인 갤럭시 S4 가격이 89만 9천 원으로 출시됐기 때문에 보조금 부담도 앞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이후 실적이 기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신증권은 최근 SK텔레콤의 목표 주가를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LG유플러스도 1만 원에서 1만 1천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김 연구원은 KT에 대해서도 현재 저평가 국면에서 벗어나는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기대 이상의 상승 흐름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증시 관련 소식 조민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미 정상이 오는 7일 미국 백악관에서 열리는 첫 정상회담에서 동맹 60주년 공동선언을 채택합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동맹 60주년에 맞춰 새로운 양국 관계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공동선언 채택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은 2009년 동맹 미래 비전을 넘어 향후 수십 년을 내다보는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한 핵심 요소들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미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도발 위협 등 한반도 안보 위기 속에 현재 포괄적 전략 동맹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키는 데 합의할 전망입니다. 또 북한 문제 등 안보뿐 아니라 경제와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를 포함한 전반적인 부분에서 양국의 지속 가능한 협력 방안의 틀을 구축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허창수 전국경제연합회 회장을 포함한 경제 5단체장과 재계총수 등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파견됩니다. 정경련은 사상 최대 규모로 꾸며진 이번 경제사절단이 북한 리스크로 야기된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활동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제사절단은 허 회장을 포함해 손경식 대한항공회의소 회장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과 구본무 LG 회장 등 5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경제단체장과 재계총수급을 포함해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과 남민우 벤처기업회 회장 등을 포함한 벤처기업인들도 동행합니다. LG전자가 올해 2분기 중 베트남 북부 항구 도시인 하이퐁에 총 15억 달러 규모의 투자 인가를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경제 전문지인 베트남 인베스트먼트 리뷰는 익명을 요구한 고위 관리자의 말을 인용해 LG전자가 하이퐁시와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고위 관리자는 LG전자가 하이퐁 시내 짱두의 산업공단에 3억 달러를 투자해 에어컨과 LCD TV, 세탁기 등 100색 가전을 생산하고 이어 10년 안에 투자 규모를 15억 달러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이퐁 시는 LG전자에 총 15억 달러 규모의 투자 집행 일정 단축과 제품 생산의 현지화 비율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전자가 베트남 북부 관문인 하이퐁의 생산시설을 확충하면 세제 혜택과 함께 적잖은 물류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 투자세 공제 기본 공제율이 내년 1월 1일 투자분부터 1%포인트씩 인하됩니다. 고용창출 투자세 공제는 고용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가 합의한 고용창출 투자세 공제율 1%포인트 인하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귀속소득분부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을 대상으로 기본 공제율을 수도권 내에서는 2에서 1%로, 수도권 밖에서는 3에서 2%로 인하하며 중소기업은 현행 4%가 유지됩니다. 고용 증가에 대한 추가 공제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세액공제율 3%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조영재 부원장보를 부원장에 임명했습니다. 조영재 신임 부원장은 충주고와 연세대 법학과 출신으로 1985년 한국은행에 입사해 금감원 외환업무실장과 일반은행 서비스국장 등을 거쳤습니다. 금감원은 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에 오순명 우리모기지 대표이사를 선임했습니다. 금융업계 출신 여성의 금감원 부원장보가 나오는 것은 2001년 이성남 전 국회의원 이후 12년 만에 처음입니다. 오순명 신임 처장은 한국외대 출신으로 상업은행에서 인천영업본부장까지 지냈으며 2001년부터 우리은행 자회사인 우리모기지 대표로 일해왔습니다. 경제민주화 바람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던 대기업 계열사가 지난달 들어 다시 증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기업 집단 62개사의 계열사는 1,792개로 전달보다 24개가 늘었습니다. 지난달 대기업 집단 계열사에서 제외된 회사는 6개였으며 새로 편입된 회사는 30개였습니다. 경제 민주화가 이슈화되면서 대기업 집단 소속사 수는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감소세를 보였으며 6개월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부제휴전자를 제외하면 모두 규모가 작은 회사여서 증가세로 돌아선 것에 대해 특별히 의미를 두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엔화 약세로 엔화를 차입해 외화 자산에 투자하는 엔캐리 거래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엔캐리 트레이드의 최근 추이와
확대 가능성 점검 보고서에서 작년 11월 이후 미국 시카고 상업거래소 파생상품 시장에서 엔화 선물 포지션이 순매도로 전환하는 등 엔캐리 거래가 확대될 조짐을 나타냈다고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CME 시장의 엔화 순매수 매도 포지션을 기준으로 엔캐리 거래가 2000년 이후 이번까지 3차례 걸쳐 진행됐으며 이미 2번의 청산 과정을 거쳤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작년 11월 이후 급격한 엔저로 엔캐리 거래 확대 움직임이 나타난 만큼 또 다른 유발 요인인 일본 내외 금리차가 앞으로는 엔캐리 거래 확산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부동산 경매 낙찰 가격 하한선을 현행보다 20% 내리는 것을 내용으로 한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소식을 서울경제신문 조양준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부동산 경매 낙찰 가격을 현행보다 20% 낮추기로 했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법무부는 3일 부동산 경매 낙찰 가격의 하한인 최저 매각 가격을 현재보다 20% 낮추는, 그러니까 현재의 80% 정도 금액으로 정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행법은 부동산 낙찰 가격의 하한선인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할 때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이 감정평가액의 20%를 뺀 나머지 금액 수준을 최저 매각 가격 결정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하향폭이 20%인 데 대해 경매 가격이 서로 안 맞아 무산, 즉 유찰이 될 때마다 다음번 매각가가 20% 낮아져 왔던 점, 보통 최종 매각 가격이 감정평가액의 70% 정도였던 점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첫 낙찰가율을 가격을 낮춘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된다면 낙찰 비율이 지금보다 높아지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낙찰률을 높인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안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준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 경매가 유찰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지난해 부동산 경매에서 첫 번째 매각기일에 낙찰이 되는 비율이 전체의 12.8%에 그쳤고 두 번째 기일의 낙찰률도 34.5%에 불과했습니다. 최저 매각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 경매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것인데요. 이에 따라 가격이 충분히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자는 심리가 확산되면서 유찰 횟수가 늘어나고 경매 기간도 길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매 절차를 갖춘 일본은 1회 매각기일 낙찰률이 90%에 달합니다. 법무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첫 매각기일 낙찰률이 현재보다 50% 정도까지 오르고 경매 기간도 많이 단축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채무자는 지연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채권자도 신속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이번 개정안에 공유자 우선 매수권 행사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도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번 개정안은 매물로 나온 부동산의 공유 네, 지금까지 사회부 조양준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산업뉴스가 이어집니다. 두산중공업의 해외 자회사인 두산파워 시스템즈가 프랑스 가르단 화력발전소의 연료 전환을 위한 리뉴얼 공사를 2,200억 원에 수주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석탄 화력발전소인 가르단 발전소를 신재생에너지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하는 청정 발전소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두산파워 시스템즈는 순환 유동층 보일러, 스팀 터빈 등 주요 설비의 리뉴얼 작업을 오는 2015년 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STX그룹이 STX 에너지 지분을 국내 사모펀드에 매각합니다. STX그룹은 사모펀드인 한은컴퍼니에 STX가 보유한 STX 에너지 지분 43.15%를 전량 매각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STX는 다음 주 이사회를 열고 매각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STX 관계자는
STX에너지는 주요 산업단지 등의 발전소 같은 국가 기관 설비를 갖고 있다며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해외 기업의 STX에너지가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국내 자본의 매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준균형 엘란트라가 미국 시장에서 처음으로 전차종 베스트셀러 탑10에 진입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전문 사이트 카즈닷컴에 따르면 엘란트라는 지난달 미국 시장에서 작년 동기 대비 45.2% 증가한 24,445대가 팔려 미국에서 판매된 지 22년 만에 처음으로 탑10에 포함됐습니다. 소나타가 승용 부문 탑10에 포함된 적은 있지만 전차종에 걸쳐 탑10에 진입한 것은 엘란트라가 처음입니다. 엘란트라의 미국 시장 누적 판매량은 3월 말 현재 199만 9,765대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달 초 2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SK텔레콤이 스마트폰 보안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인 티가드를 자사 고객들에게 무료로 제공합니다. 티가드에는 고객의 스마트폰을 스미싱이나 악성 코드로부터 보호해주는 백신 서비스 티백신이 탑재됩니다. 스미싱을 유발하는 앱과 인터넷 주소, 악성 코드가 스마트폰에 유입되면 이 사실을 푸시 메시지로 고객에게 알리고 삭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티스토어 등 앱마켓에서 다운로드받아 안드로이드 2.3 이상의 운영체제를 탑재한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월 3일) 센 경제 현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